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아 여행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면 꼭 해야 할 3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네. 제가 여기다가도 이제 써놨는데 네. 여기 보면 스위스 사람들이 산을 감상하러 오고,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러 오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음식을 맛보러 오고, 스페인 사람들이 춤을 보러 온다는 곳, 이곳이 조지아잖아요. 체감은 그만 태국보다 훨씬 저렴한, 예를 들어서 뭐 빵 하나에도 막 400원, 막 지하철비도 막 네. 250원, 약간 이 우와, 정도로 우와. 좀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네. 다음 책은 대체 조지아에 뭐가 있는데요? 라는 책입니다. 네, 그때 그러면 조지아를 어느 정도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던 거세요? 혹시? 그때 제가 한 3주 이상? 3주 이상, 한 달 조금 못 되게 한 24일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기도 한데, 조지아를 이제 이렇게 처음 가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조지아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맞아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아까는 이제 작가님은 3주 이상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그냥 일반인 분들은 보통 몇 박 며칠을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코스나, 그리고 가성비 스위스로 불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저렴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략적인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 또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책에 조지아 지도를 너무 예뻐요. 그려놨는데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트빌리시가 조지아라는 나라의 약간 가운데 있는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조지아는 나라 특성상 아직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아서인지 다른 도시를 가려면 꼭 수도인 트빌리시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에서 B 도시 갔다가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A 도시 갔으면 트빌리시 오고, 찍고, 네, B 도시 갔으면 다시 트빌리시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지아는 조금 여유를 두고 가시면 좋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시간을 길게 내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 일주일 정도로 가시거든요. 네네네. 일주일 정도로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시 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도시는 카즈벡이라는 도시. 카즈벡. 네. 카즈벡이라는 도시이고, 그 다음에 수도는 어차피 거치니까 너무 수도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도시는 메스티아라는 도시예요. 근데 메스티아라는 도시는 트빌리시에서 기차로 9시간, 또 거기서 마슈로카라는 이 조지아의 교통수단을 타고 또 3시간. 근데 거기 메스티아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우시골리라는 너무 아름다운 마을을 가려면 또 2시간. 굉장히 지금 가는 거리가 좀 네, 있군요.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20대 우리 젊은 생기발랄한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코스를 다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20대라고 할 수 있겠지. 할 수만 있다면 다 하셔도 되지만 저의 추천은 약간 도시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뭐 이틀 3일 이상씩 조금 머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 일주일. 근데 일주일 안에도 사실 도시를 다 못 간다. 그리고 좀 길게 갈 수 있다면 3주 이상을 권해드리는데 또 조지아라는 나라가 특성상 조지아 바로 옆에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커요. 약간 여행 가실 때 이왕이면 3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비행기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왕이면 도장 하나 더 찍고 맞아요.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사실 저도 다른 나라 하나 더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동 제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 나라 예약했던 걸 포기하고 그냥 조지아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쵸, 집중을 했더니. 네네, 이렇게 책도 쓸 수 있었고. 그렇죠. 조지아 대사관이랑 협업한 것도 맞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 책과 같이 였더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조지아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20며칠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시 하나를 포기했어요. 조지아라는 나라는 위치가 러시아 아래, 터키 위에, 그리고 왼쪽에는 흑해가 있는데요. 그 흑해 바로 근접해 있는 도시인 바툼이라는 도시가 또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휴양지라고 해요. 또 약간 조지아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스위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연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바툼이라는 도시는 약간 좀 세련되고 좀 도시적인 느낌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세계 여행 같은 거 가서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좀 소망이 있어요. 경비는 저희가 보통 유럽 경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저렴한 걸까요? 조지아가 사실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유명해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 2019년에 갔었는데요. 그 당시엔 제가 유럽의 동남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사실 체감은 태국보다 훨씬 저렴한 예를 들어서 네. 뭐 빵 하나에도 막 400원 막 지하철비도 막 네. 250원 약간 이 정도로 좀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올랐다고 해요. 네. 예전에 비해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800원. 그래도 빵이 800원이네요. 그만큼 다른 나라도 올랐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올라봤자 아마 1,000원일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유럽은 훨씬 올라서 제가 뭐 작년에도 유럽 갔다 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성비 스위스가 맞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아 여행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면 꼭 해야 할 3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제가 여기다가도 이제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스위스 사람들이 산을 감상하러 오고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러 오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음식을 맛보러 오고 스페인 사람들이 춤을 보러 온다는 곳 이곳이 조지아잖아요. 그만큼 일단 산이 아름다우니까 해야 되는 거는 트레킹. 등산. 트레킹.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정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즈베기 아니면 메스티아에서 이제 하루씩 뭐 이틀씩 이렇게 해요. 저도 3일 정도를 시도해보긴 했는데 또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트레킹을 꼭 추천드리고요. 유럽인들은 아예 캠핑을 하면서 트레킹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캠핑 장비를 끌고. 그래서 날씨 좋은 5월, 6월 또 한 9월, 10월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풍경을 보면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트레킹을 많이는 못하지만 대신 눈이 쌓이는 설산경을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조지아를 안 가봤으니까 작가님 책에서 많이 봤어요. 네네네. 와인 사진. 네네네. 조지아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이렇게 와인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너무 특이하죠? 너무 예뻐요. 네네네. 조지아는 와인의 발상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역사가 한 8,000년 이상 된다고 해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프랑스인 줄. 프랑스 사람들도 와인을 마시러 온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와인을 마시러 오는 거. 네네네. 그만큼 조지아 와인이 왜 특별하냐면요. 우리나라 김치 만들 때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것처럼 조지아는 크베블이라는 이런 전통 방식의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항아리에서 숙성을 시키는데 발효를 시키는데 그게 특징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크베블이라는 와인을 땅속에 묻어놓고 와 정말 김치처럼. 네네네. 이제 좀 조지아 와인도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조지아 와인을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지아 와인 하면 잘 좀 생소하잖아요. 이제 유럽, 뭐 프랑스나 이런 곳들만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렇게 이 병 자체만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조지아 사람들이 와인 너무 좋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뭐 부는 거 아니에요? 악기 아니었어요? 어머 이렇게 생긴 이유가 원샷하라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와인을 원샷하라고? 네네네. 와, 정말 와인을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와인 꼭 드셔야 하고, 세 번째 와인을 꼭 드시고, 또 와이너리 투어라는 것도 있으니까 꼭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와인과 어울리는 조지아 음식들 많이 맛보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지아에도 조지아만의 전통 음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조지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세계 여행으로 좀 거쳐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랑 같이 가시거나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음식을 많이 맛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지아의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맛있는 음식들을. 특히 조지아에는
치즈가 유명하고요. 와인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술근이 치즈라는 치즈가 있는데 치즈 들어간 음식이 많아요.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치즈, 그리고 또 의외로 토마토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토마토 샐러드가 하나의 특징일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토마토 샐러드, 또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약간 만두? 근데 그게 흰칼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즙이 굉장히 풍부하고 만두 하나가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요. 이만한데 저렴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만두를 꼭 흰칼리를 또 드시고, 또 뭐 하차풀이라고 빵 안에 계란과 치즈를 넣은 그런 음식 같은 거. 다양한 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 속에 소개된 걸 보시고 꼭 여러 가지를 다 맛보시기를. 보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지아 여행 아까 산 하이킹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와이너리 투어. 와이너리 투어 꼭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맛있는 음식들 맛보기. 네. 대체 조지아에 뭐가 있는데요로 지금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님들께 남겨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많은 나라가 그렇겠지만 조지아라는 나라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을 가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나이 들어서 뭐 은퇴 여행을 했을 때 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물론 세계 여행에 한 코스로 가도 좋고 직장인 여행사가 가도 좋고 그냥 뭐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여행 가서 꼭 힐링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록과 저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서 다시 여행을 곱씹어 볼 때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지아 여행 꼭 다녀오세요.